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상표법 입문 강의 36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 시험 1차 대비용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잘 듣고 계신 분들은 또 이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서 35회까지 해서 앞부분에 한 2, 3회 정도까지는 우리 상표의 등록 요건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등록 절차에 대한 것들을 쭉 해왔습니다. 절차. 우리가 등록 요건 심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거절 이유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퉈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절차, 또 아니면 관련된 절차가 보정, 보충 정정, 출원의 분할, 출원의 변경, 조약 우선권, 외국과 관련이 있죠. 외국에 출원한 경우, 그다음에 출원 시 특례, 그다음에 정보 제공이나 아니면 이의 신청은 제3자가 상표를 거절시키는 제도. 그다음에 상표 심사는 원래 보통 최근에는 1년 2개월,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그걸 심사를 빨리 하는 제도가 우선 심사. 그다음에 출원 중에 등록 전이라도 다른 사람이 상표를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침해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업무상 손실이 있을 때 손실보상 청구권을 할 수 있는 권리. 나중에 이제 등록 후에 행사를 해야 된다고 했죠. 58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규정이고,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규정 등이 이게 이제 등록 절차에서 그나마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보존과 손실보상은 1차 및 2차 시험에서도 모두 중요합니다. 뭐 중요하다고 하지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은 꼭 나오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씩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올 때가 좀 된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적은 없고, 나온 지 꽤 됐고요. 보정도 10년까지는 안 됐지만 몇 년은 좀 흘렀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알고서 자꾸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사를 해서 거절 이유가 없어서 등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등록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절차라든지 효력을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상표를 출원을 하고 우리가 등록 요건 심사를 했겠죠. 거기에 따른 등록 절차, 이런 부분들을 했고, 자, 거절 이유가 없어서 출원 공고가 되고, 그 다음에 등록료를 내면 최종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상표권 효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죠? 어떤 상표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쓰게 한다든지 사용 금지, 뭐 이런 효력, 그렇죠? 어떤 그 권리로서의 어떤 미치는 범위 등이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표권이 있다면 그걸 모방하게 되면 가장 많이 문제되는 침해, 또 침해를 했거나 그랬을 때 관련된 벌칙,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1차든 2차든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뭐 심판 소송 이런 것들 배우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항상 제가 위치를 잘 체크하시라고 했었죠. 공부하실 때 내가 하는 부분이 어딘지, 그래야지 이제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게 법률 쪽 공부는 양도 많고 암기할 게 많다 보니까 자꾸 까먹는, 뭐 우리 밑 빠진 독이라고 하죠. 밑 빠진 독을 채우는 거는 밑 빠진 걸 그러니까 이렇게 딱 메꾸는 수밖에 없는데, 메꾸지 않는다면 순간적이라도 꽉 찰 수 있게 많은 양을 계속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복을 하셔야 되죠. 자, 어쨌든 등록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등록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절차라든지 효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볼 거고요. 그 중에 이번 시간에는 존속기간 갱신이라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에서 느껴지겠죠?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있을 텐데, 상표는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특허나 디자인은 갱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대 20년 정도의 존속 기간을 갖고 난 다음에 그게 뭐 연차료라고 해서 돈을 내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포기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권리는 유지되지가 않고, 심지어 똑같은 걸 다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의 문제고 사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만약에 10년에 대한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지만 10년 후에도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뭐 샘표 간장 같은 것들은 몇십 년 된 상표도 있거든요. 일제시대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 건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리뉴얼 할 수 있게. 그래서 요 지금 등록일로부터 여기 존속기간 만료일이 10년인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을 또 하면 또 이게 몇 년이겠어요? 10년이겠죠. 10년.
자, 그러면 갱신 신청할 때 당연히 상표권자가 할 거고요. 그럼 언제 하느냐,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존속기간 만료일이 있겠죠. 만약에 뭐 2001년 10월 13일이다. 그렇죠? 그러면 2021년, 그러면 우리가 31년 10월 13일이 존속기간 만료일이 될 겁니다. 그렇죠? 10년이니까. 그러면 갱신 신청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존속기간 만료일 전 1년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고요. 원래는 존속기간이 지나면 소멸해야 정상이지만 모를 수도 있고 깜빡할 수도 있기 때문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게 됩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 그래서 총 원래 1년 6개월이 되게 되는 거고요. 갱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대신 6개월은 이제 갱신 존속기간 만료일이 지나서 하게 되는 거니까 약간의 벌칙이 있어요. 그래서 유예기간은 있지만 약간의 갱신 비용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들 많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표권자가 갱신을 할 때 존속기간 만료일부터 언제? 1년 이 원칙 1년 이내, 그 다음에 유예기간 6개월. 그러니까 실제로 존속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하는 게 아니고요. 몇 개월은 기다려 봐야 돼요. 6개월은 지나야지 요때 소멸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이 지났는데도 갱신을 안 한다. 그러면 요 존속기간 만료일 날 소멸하게 됩니다. 요때. 그렇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에서. 요게 이제 존속기간 갱신이고요. 상표권은 특허나 디자인과 차이가 있어서 갱신이 가능하고, 갱신에 대한 절차는 되게 간소화됐지만 5, 6년 전만 해도 시험 문제 갱신이 2번이나 나오고 연달아서 막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약간 신속화돼서 좀 낼 만한 부분들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갱신은 좀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에 일종의 절차다. 그래서 절차는 항상 강조드렸죠. 특징적인 부분만 봐두시면 된다. 그리고 이건 1차 용기겠죠. 2차에서 뭐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거의 나오진 않게 됩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게 판례도 있고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2010년도인가 이제 간소화됐어요. 단순하게 갱신 신청만 하면 갱신 등록이 되고 절차도 간소화됐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정의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특징적인 부분만 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걸 감안해서 공부하시고요. 1차 나중에 기본 이론 강의 때 또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 등록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정한 절차와 효력 같은 것들을 하게 될 건데, 그 중에 존속기간 갱신을 봤고요. 자, 36회 이렇게 마감을 하고 우리 다음 시간 37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